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들려주실 아주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칸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귀신 보는 아이돌. 그런가요? 네, 뭐 귀신 보는 아이돌 타이틀도 뭐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알려질 수도 있고 그런 타이틀 같은데, 오늘 칸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들은 그냥 테마를 하나로 정하자면 유원지, 놀이동산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유원지 실화괴담. 네네. 오, 알겠습니다. 유원지. 자, 저도 이제 자주 가봐야 돼요. 이제 저희 아들 때문에 자주 가야 그렇죠.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네, 일단은 제가 이게 어제 또 멤버들 단톡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일은 무슨 얘기하냐 그래서 그냥 유원지 얘기할 것 같다고 하니까 자기도 하나 있다고 짧은 거, 근데 엄청 짧아서 못하겠다고 이유영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하는 걸로 짧게 하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때는 2003년도쯤이라고 들었어요. 그때 이유영이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 당시 디지털 카메라가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그 렌즈가 돌아가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용돈 모아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쫄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결국엔 이걸 샀대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샀으니까 사진을 막 여기저기 또 찍고 다니고 싶어서 친구랑 그러면은 우리가 놀이동산을 가서 추억도 쌓고 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자 해서 놀이동산에 놀러 갔대요. 놀러 가서 여기저기 막 사진도 찍고 이러고 놀면서 어트랙션도 많이 타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롤러코스터 종류 중에 되게 어두운 터널 같은 걸 지나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게 빠르게 지나가는 어트랙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일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걸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줄을 서 있으면서 막 그때 당시에는 또 막 낙서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막 벽에 네임펜으로 이렇게 막 누구누구 왔다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적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일본 니폰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 옷 입은 사람들, 렌즈 막 엄청 큰 렌즈 낀 사람들, 사람 구경하면서 줄 서 있는데 바로 앞에 여자 둘이 있었대요. 그 여자 둘이 줄을 서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게, 한 명은 회색 후드에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 명은 좀 특이하게 그때 날이 막 그렇게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아닌데 진짜 검정색 술 정장에 흰 셔츠에 검정 넥타이 딱 이렇게 입고 장례식장 차림을 하고 이렇게 있대요, 둘이. 근데 그 둘이 너무 상반되니까 저기는 되게 조합이 특이하다, 뭐 무슨 조합이야 이러면서 친구랑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앞에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들어가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딱 그 여자 둘 앞에서 줄이 딱 끊기더래요. 그래서 다음이네, 기다려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탄 거예요. 앞에는 여자 두 분이 타고 그 다음에 이유영하고 이유영 친구랑 둘이서 뒷자리에 탑승을 해서 롤러코스터를 막 탔대요. 근데 이게 또 스릴을 즐긴다고 카메라를 샀잖아요. 옛날 카메라 보면은 그 손에 걸 수 있게 줄 같은 게 달려 있으니까 그 줄을 손에 건 다음에 그걸로 그 안에서도 막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을 때마다 플래시는 팡팡 터지고 하는데 어차피 안에서도 반짝반짝 거리니까 티 안 나니까, 그래서 막 찍고 이러고 있는데 찍으면서 즐거웠다 이러고 내렸는데, 기다리는 건 진짜 몇 시간 이렇게 기다리는데 타는 건 5분도 안 타니까 이게 너무 아쉬웠다, 한 번 더 탈까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내리고 있는데 앞자리를 봤는데 그 여자가 혼자 타 있는 거예요. 회색 후드 입은 여자만 타 있고 정장을 입은 그 여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게 눈에 띄는 조합이니까 좀 안 맞는 조합이었으니까 눈에 띄어서 기억을 하는데도 없으니까 이거 뭐지? 그냥 우리가 뭐 이거 풀르고 하는 동안 먼저 내렸나 보네 생각하고 그냥 내렸대요. 내려서 야, 우리 사진 한번 보자, 너 얼굴 되게 웃기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유영이 사진을 확인을 했대요. 확인을 하는데 여기저기 친구 얼굴 찍으면서 롤러코스터가 빠르니까 많이 흔들리잖아요. 맞죠.
흔들리는 동안에 이게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찍혔는데 그 그을리면서 찍힌 사진 안에 그 여자 혼자 앉아 있었대요. 그 안에서도. 예. 그러니까 분명히 탈 때는 같이 탔는데 그 안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그 여자는 안 타 있고 회색 후드 입고 있는 여자만 딱 거기에 혼자서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우,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거 사진 보자마자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유영이 겁이 굉장히 많다고. 예. 바로 그러고 짐 싸가지고 집에 갔대요. 그러고 네, 뭐 이런 짧은 얘기를 어제 형이 얘기를 해주길래 마침 유원지 얘기하는 김에 이런 것도 얘기해드리면 괜찮겠다 해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야, 네. 짧지만 아주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이거. 그럼 이유님도 많이 무서우셨겠다. 네, 그래가지고 바로 집에 갔다잖아요. 예, 근데 심령 사진은 진짜 찍혀요. 네, 정말 그렇죠. 드물지만 간혹 찍혀요. 예. 맞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한 이야기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신비롭고 또 즐겁고 신나하는 뭐 동화 환상의 나라라고도 불리죠. 예. 여러 가지 놀이 체험 공간 유원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신호 대기가 걸려서 딱 이렇게 있다가 정말 되게 기묘한 분을 목격을 했어요. 예. 그 옛날 한국의 전통 의상, 뭐 사물놀이 의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새하얀 민복에 머리에는 페랭이를 쓰시고 거기다 또 기계를 등에 지시고 나뭇가지까지 지팡이로 짚고 유유히 걸어가시는 어떤 분을 목격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당시 지나갔던 곳도 서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도심이었고 주변에 무슨 촬영을 한다거나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게. 그래서 딱 저걸 보면서 야, 평소 복장이면 이거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운전을 하던 와중에 문득 이게 전기가 찌릿하는 느낌이 오면서 저조차도 지금까지도 몰랐고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난 것에 대한 이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저도 운전하다 갑자기 이게 부분 되살아난 기억이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의 시기는 네. 저의 어릴 적 시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 전통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바로 모두가 한 번쯤은 가봤을 법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입구부터 되게 장엄하고 어렸을 때니까 제가 완전 유치원 때 이럴 때니까 처음 보고 되게 신기한 것들, 사극에서나 봤던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도 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간식도 먹고 대청마루 같은 곳에 누워도 보고 재밌게 그 민속촌 막 그런 장소를 즐기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하고 또 재밌었던 게 정말 그 시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분장과 복장을 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 눈높이에서는 이게 분장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와 이거 신기한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예. 그렇게 와 신기하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구경하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사람이 민복에 페랭이를 쓴 복장을 한 사람이었는데 예. 이게 정말 그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의 무표정으로 그 상태로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한 명 지나갈 때 쭉 보다가 예. 또 다른 사람 옆으로 지나가면 또 지그시 계속 쳐다보고 그러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더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움찔움찔 거리고 있더라고요. 어이구, 예.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눈에 띄었었던 거는 이게 누가 봐도 진짜 많이 다쳤나 보다 할 정도로 굉장히 행색이 많이 안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예. 완전 새하얀색의 민복에 검붉은 핏자국들은 선명히 흩뿌려져 있었고 얼굴 또한 상처가 엄청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렸던 저는 이게 무서우니까 눈도 막 피하고 그 사람 보이거나 있는 곳이면 그 사람이 제 눈에 안 보이게 제가 그 사람하고 반대로 서가지고 옆으로 걷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어느 곳을 가든 어느 곳을 보든 간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눈앞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다니다가 그 사람과 어느 순간 눈이 딱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를 쳐다보는 그 눈이 굉장히 새빨간 그 눈동자와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뛰어서 도망을 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직도 그 눈은 온전히 저만 응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더욱 좀 많이 무서웠던 건 하루 종일 아무런 감정이 전혀 안 느껴졌던 그 무표정 상태에서 갑자기 엄청난 희열을 맛봤다는 듯이 양 입꼬리를 광대까지 찢어지게 씩 웃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입 안이 공허였어요. 새까맣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걸 보자마자 그렇게 다리가 확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울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새까만 입으로 찾았다 하고 말하는 입모양이 보였어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딱 눈앞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다행히 어린 꼬맹이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니까 주변 어른들이랑 선생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달래주고 하셨던 거죠. 그렇게 좀 진정을 하고 주위를 쫙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그 사람은 다행히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은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됐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런 놀이 체험 공간에 또 꽃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공연이 꽃이에요. 공연이 시작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흥도 되게 많았고 또 음악을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서 가장 궁금해했고 보고 싶었고 되게 기대했던 게 그 이벤트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연 시간이 다 됐고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보려고 구경하려고 앉아 있었죠. 근데 풍물 악기 소리 막 울리고 공연자분들 나오셔가지고 묘기 같은 거 상모도 막 돌리시고 부채 들고 막 외줄 타기도 하시고, 이게 무서웠던 거는 진짜 한 번에 다 잊혀질 정도로 그 당시에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되게 즐거운 공연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공연은 기승전결 거쳐가듯이 클라이막스로 쫙 향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달아오르면서 악기들의 현란한 연주들도 점차 막 고조되고 빨라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연을 보면 볼수록 그 엄청난 막 즐거움, 막 이런 기대감 이런 것보단 두려움이 점점 더 저를 압도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점점 풍물 악기 소리도 사물놀이 풍물 악기 노래라기보다는 굿판에서 굿을 한다는 느낌으로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제가 굿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제가 중반부터 알아차렸던 건데, 그 사물놀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 민복을 입은 사람도 거기서 같이 상모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양손에는 소고하고 소고채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느샌가 제 눈에는 칼로 보이는 거예요. 무당칼 같은 거. 그렇게 막 칼춤을 추면서 상모를 돌리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도 또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또 아까와 같은 얼굴로 씩 웃더니 갑자기 상모가 아닌 머리 자체를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360도로 몇 바퀴씩 빙글빙글. 근데 그 와중에도 눈은 오롯이 저만 쳐다보면서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 까만 입으로.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관객 쪽으로 다가섰다가 멀어졌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무슨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앞열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풀썩 주저앉거나 현기증 난다는 듯이 머리를 붙잡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갑자기 공연자들 주위를 돌면서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을 했어요. 방금 전 앞에 관객들한테 와서 한 것처럼. 근데 그걸 저만 본 건지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도 똑같이 보였는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공연자분들한테 똑같은 걸 하고 나서 모든 공연자분들의 눈이 똑같이 붉은색 흰자에다가 입이 다 찢어지게 웃는데 모두 입속이 다 새까만 거예요. 그리고 상모를 돌리는데 다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360도로 그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니까 악기 소리는 빨라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고조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공연 막바지에는 사고가 나서 공연이 중단이 됐어요. 그 민복 입은 사람이 그 공연자분들한테 갔다가 이제 외줄 타는 그분 아래로 가서 또 이상한 칼춤을 추는 거예요. 막 칼춤을 추다가 외줄 타시던 분을 향해서 하늘 쪽으로 이상한 행동하면서 칼을 막 공중에 그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떨어지셨어요, 아래로.
그렇게 딱 공연이 끝나고 와. 그대로 저는 얼어 있다가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저도 어쨌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데려가고 막 해서 끌려가듯이 가고 있는데 네. 걸어서 출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제 바로 뒤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재밌었지 또 보러 와 내 공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뒤를 확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섬뜩하다. 아니, 칸님도 진짜 보통 일을 겪는 게 아니네요, 이거 보니까. 여태까지 근데 이게- 사연들을 들어보면. 저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예.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제가 두 번째인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연희 말씀드렸을 때 네, 놀이터 때. 예. 네, 저는 그때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저도 신기했어요, 되게. 그리고 원래 그 민속촌 있잖아요, 거기. 네, 거기 귀신이 그렇게 많대요, 원래. 예. 진짜요? 많아요, 거기. 근데 산에 불비님 있잖아요. 더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까요? 뭐요? 이게 며칠 전에 신호 대기하다가 봤었던 그 민복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신호 대기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하고 같은 얼굴로 찾았다라고 했어요. 아, 어떻게 그걸 근데- 기억하고 있지? 근데 이건 농담입니다. 아. 더 무서운 근데- 거 알려드릴까요? 박달나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물을 잔뜩 머금었어요. 지금 한 세 번째 참여이기 때문에, 잔뜩 머금은 상태예요. 그게 가장 무섭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한번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저희가 포커즈가 꽤 크게 활동을 했던 체인지라는 곡 앨범의 뮤비 촬영을 하러 일본에 있는 후지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뮤비는 유튜브에 포커즈 체인지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댓글 달아주세요. 예. 네. 뭐 어쨌든 후지산. 네, 그곳에는 또 일본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공포 스팟으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아오키가하라 즈카이모리라고 되게 유명한 공포 스팟이 있는 곳이에요. 아, 주카의 숲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극단적인 선택하는 숲이죠. 예. 예, 맞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서 뮤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말도 많고 좀 소문도 그런데 오늘은 이 후지산에 있는 놀이공원 후지큐 하이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경험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사진 보내주신 이곳인가요? 네. 거기의 어. 일부 어트랙션이에요. 제가 오. 보내드린 게. 예. 그래서 거기를 뭐 뮤비를 촬영차 가기는 했어도 시간 좀 넉넉히 잡아두고 어느 정도 저희도 좀 쉴 수 있게 여가 시간도 좀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테마파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래서 바로 멤버들하고 그곳으로 놀러 간 거죠. 근데 그곳에는 기네스에 등재될 정도의 엄청 유명한 롤러코스터 진짜 높아요. 오늘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여기? 직접 찍으신 거래요, 또 이거를?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진짜 거기는 막 기네스 등재된 게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제트코스터 몇백 킬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정말 진짜 스릴 엄청 넘치는 어트랙션들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뭐 주말도 아니고 사실상 평일이었던지라 사람도 진짜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진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 질 무렵쯤에 제가 진짜 정말 기대했던 공포 테마 어트랙션 이름이 전율미궁이에요. 사진 보내드린 게 그 외관이거든요. 전율미궁에. 네, 그거를 드디어 체험을 하러 딱 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율미궁도 기네스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한국 예능에서 체험으로도 엄청 많이 자주 나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도 워낙 없고 줄도 짧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조를 나눠가지고 10명씩 거의 이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곳이 한 번 도는데 코스가 한 40분 정도가 소요돼요. 그리고 테마는 병원 테마예요. 거기서 보셨듯이 병원 테마고 1층부터 5층이었나 4층이었나 기억은 안 나요. 4층으로 기억을 하는데 1층부터 쭉 둘러보면서 4층까지 차례대로 전부 다 보고 다시 1층까지 다 보면서 내려오는 코스예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엄청 어두워요. 눈 바로 앞에도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중간중간 파란색, 빨간색 조명들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춰주고 또 여러 분장하신 분들도 튀어나와서 놀래키시고,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와 막 이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꽤 재미는 있네. 뭐 예. 다른 사람들은 진짜 기겁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멤버들과 회사분들 다 함께 한 조로 해서 우르르 들어가서 체험을 했었어요. 10명이 한 조니까. 근데 역시나 생각대로 저 말고는 다들 놀래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우다다다 달려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전 재밌네 하고 하나하나 천천히 걸으면서 자세하게 이곳저곳을 살피고 구경을 했어요. 놀래키시는 분들 분장도 살피면서 이야 스고이네 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뭐 하나를 봤는데 와, 야 이건 진짜 사람 같다. 딱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영안실이었는데 그 베드에 누워있는 사람 모형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이미 다른 인원들은 다 막 와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뭐 위층으로 간 건지 어디로 간 건지 안 보여서 혼자였어요. 혼자서 영안실에 서서 그 모형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이게 분명히 모형인데 소름이 엄청 돋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모형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를 만져봐도 진짜 사람 살갗 같고 막 여기저기 살펴봐도 이건 아무리 봐도 사람인데 라는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다가 와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하고 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고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둘러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다음 층으로 넘어갔는데 여기가 실험실 뭐 약간 수술실 같은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사람 모형을 발견을 했는데 그거 딱 봤는데 또 이야 이것도 대박이네. 상처 표현 진짜 대박이다. 이건 진짜 리얼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봤어요. 예. 만져도 보고 찔러보고 막. 근데 딱 그때 생각이 근데 원래 이렇게 다 똑같이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 누워있던 그 모형하고 지금 위층에서 눈앞에 있는 이 모형하고 체형, 생김새, 특징 이 모든 게 너무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제작을 한 곳에 맡겨두면은 똑같이 만들 수도 있지 하고 다음 공간으로 또 이동을 하려고 가면서 둘러보다가 마지막 층이었어요. 마지막 층에서 거기서 분장한 스태프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놀래키시면서 튀어나왔는데 제가 그 놀래킴에 놀란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놀라서 순간 멈칫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1층, 2층에서 봤던 그 사람 모형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이 갑자기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튀어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형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구나. 와 이거 연기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층 한 층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오면서 마지막 출구를 향해서 쫙 걸어가는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지금껏 그 40분 동안 안에서 만난 스태프분들 있잖아요. 귀신들. 그 모든 분들이 다 튀어나오세요. 소리 지르면서 마지막에. 근데 그걸 보면서 뒤쪽에서 막 소리 지르시면서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사람은 안 나왔네?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일단 걸어가면서 뒤돌아가지고 귀신 그 분장분들한테 손 흔들어 드리고 감사해요. 뭐 아리가또 하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와서도 계속 그 모형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없었지? 다들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간 멤버 회사분들한테 혹시 다른 모형들 말고 진짜 리얼하게 사람같이 생긴 그 모형 봤냐고 1층, 2층 영안실이랑 수술실 그리고 4층에서 튀어나오고 그분 못 봤냐고 얘기를 했더니 단 한 명도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같이 들어간 사람만 해도 9명 가까이였는데 네. 그래서 다들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해서 막 도망다니느라 못 봤구나 하고 돌아가려다가 그 전율미궁 앞에서 안내해주는 데스크 스태프분이 계셔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와 이러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대박이라고 연기 진짜 잘하시는 것 같다. 근데 엄청 힘드시긴 하겠다. 1층, 2층 그 짧은 시간에 후다닥 가서 왔다 갔다 하시고 또 4층까지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연기하시는 거 진짜 대단하다 말씀드렸더니 그냥 저를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이까이 유때 구다사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얘기했죠. 막 이러이러했고 뭐 저러했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 즐겁게 잘 공포스럽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데 표정은 친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로 갑자기 후다닥 급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야 반응이 좀 왜 저래? 칭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앞쪽에 또 다른 놀거리 어트랙션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쪽 가서 조금 놀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전율미궁 쪽으로 돌아봤어요. 봤는데 저 멀리서 스태프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웅성웅성 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웅성웅성 거리더니 싹 사라졌는데 갑자기 점검 표시를 그 앞에 딱 걸어두고 사람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때 생각이 든 게 내가 본 게 정말 잘 만든 사람 모형도 아니고 정말 연기를 잘하던 배우도 아니고 무언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딱 그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유원지에서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알차고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 3가지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칸님. 아닙니다. 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건 칸님께서 귀신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특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들려주신 섬뜩한 이야기 3가지를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도 포커즈 칸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돌비 포커즈 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야기가 올라와 있고 거기에 칸님이랑 플러스 아까 말씀해주신 이유님의 이야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먼저 그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두산 반지하 숙소 이야기는 정말 레전드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칸님이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칸님께서 항상 해주시던 이야기들 자체는 대부분 귀신 이야기예요. 네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귀신에 대한 제가 겪었던 그런 일에 대해 준비를 했고요. 너무 좋아요. 네. 칸님의 입장에서 듣는 귀신도 색달라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별도의 소개나 뭐 이런 설명 없이 바로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분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일단 제가 국내에서 예. 절대로 가지 않는 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 돌비님께 그때 상의를 했을 때 오늘은 다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장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곳은 제가 이 사연 날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예전 그 시참 때 뭐 제가 스텝 귀신으로 인해서 전복 사고가 났었던 거기 인천공항고속도로 일단 거기는 아니고요. 이제 본 스토리 시작 길이 타겠습니다. 이때가 시기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처음으로 면허를 따고 차를 뽑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처음 가져보는 내 차에 처음으로 제대로 해보는 장거리 운전이라는 이 설레임이 굉장히 가득했던 때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때 같은 경우도 친구들, 지인들 해가지고 저희가 여행을 하나 계획을 했었어요. 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친구 한 명을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날도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또 있어서 스케줄이 다 끝나고 똘비를 태워서 같이 출발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가서 놀고 있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밤늦게 스케줄을 끝냈고 스케줄 장소로 미리 와 있었던 똘비와 함께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날 비가 좀 많이 내리기는 했는데 한참 그렇게 달리다가 똘비가 말하기를 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휴게소 좀 들르자고 해서 네.
그래 알겠다 하고 휴게소로 자연스럽게 싹 빠졌습니다. 예. 네, 근데 늦은 시간대라 그런지 역시 휴게소에는 주차장도 차 한 대가 없고 되게 휑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차장에 대강 주차를 해놨고 똘비는 차에서 급하다고 내리고 저는 내리는 똘비 보면서 야 후다닥 갔다 와 했고 네. 친구는 알았어 나 좀 걸려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간 거죠. 그리고 저는 잠시 운전석을 뒤로 젖혀놓고 스케줄도 하고 와서 피곤해서 그냥 누워서 음악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어서 그거를 틀어두고 흥얼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놈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른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와 하고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로 내려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서 입구에 서가지고 야 빨리 나와 얼른 넘어가야 돼 하니까 알았어 나 좀 걸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하고 빨리 와 가 있을 테니까 하고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똘비가 거기서 또 알았어 나 좀 걸려 하는데 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거 아까 우리 휴게소 도착했을 때 얘가 차에서 내리면서 했던 말 아닌가?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야 똘비 그러니까 알았어 나 좀 걸려 똑같이 대답을 하길래 장난을 치는 건가? 아닌가? 이것도 귀신들이 장난질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쎄한데 일단 들어가 보자 하고 바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천천히 첫 번째 칸을 끼익 열어봤어요. 끼익 열리는 문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하나 천천히 열어봤어요. 그러다 네 번째 문에 다가섰고 손을 탁 대고 미는데 덜컹 하는 거예요. 여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야 똘비 나와 임마 얼른 가게 했더니 알았어 나 좀 걸려 라는 말이 또 들리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네 번째 칸을 제가 문을 짚고 있는데 그 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바로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식은땀이 흐르고 있던 게 느껴지고 소름이 발끝부터 뒷목을 타고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내 바로 뒤에 있구나. 이대로는 또 엮일 것 같은데 더 진행하면 안 되겠다 나가자 일단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대로 뒤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화장실 입구를 향해 걸었어요. 네. 그렇게 걷다가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쯤에 뒤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 그때 제가 뒤를 돌아봤으면 안 됐는데 이게 호기심이 항상 문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잠겨있던 네 번째 칸 문이 열려있다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다시 그쪽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더니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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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똘비가 네 번째 칸 안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곧바로 달려가서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땡기고 발로 차고 해도 도저히 안 돼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나서 옆 칸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칸에서 변기를 밟고 건너편에서 얘를 땡기거나 제가 들어가서 문을 어떻게든 열어야겠다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야 빨리 손잡아 하고 손을 뻗으려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을 확인한 순간 살려달라고 컹컹대던 소리마저도 뚝 끊기고 정막이 그 화장실 공간을 가득 채운 느낌이었어요. 그대로 멍하니 벙져 있는데 그 순간 뭔가가 제 발을 밑에서 당겼고 그대로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떨어져서 기절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 눈을 딱 떴는데 차 안에 있는 거예요. 뭐지 이게? 꿈인가 뭔가 하고 옆을 딱 봤는데 조수석을 똘비가 저를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잘 잤냐? 야 차에 타도 모르게 자길래 그냥 뒀다 가자 이제 하길래 이거 꿈이었구나. 꿈이었네 생각하고 그래 가자 말하고 시동을 걸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또 달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가다 보니까 이 찝찝했던 기분도 다 사라졌고 근데 이날을 기점으로 제가 내비게이션을 화면을 꼭 본네트에 두고 틀어두는 버릇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소리만 듣고 운전을 했었어요. 그게 버릇처럼 그랬었는데 내비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전방 5km까지 직진입니다 라는 안내가 들려왔고
그대로 밟으면서 똘비랑 같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한 특정 구간에서 자동차 그 스피커가 치치치거리면서 렉이 걸리듯이 노래의 한 부분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카오디오 쪽으로 손이 갔고 거기서 갑자기 소리가 한 칸, 두 칸 점점 커지더니 최대 음량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볼륨을 조절해도 조절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야 똘비 이것 좀 해봐 하는데 옆에서 느닷없이 똘비 전화벨이 갑자기 막 울려요. 그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쓱 봤더니 알았어 나 좀 걸려 알았어 나 좀 걸려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진짜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거 큰일 나겠다 차부터 세우자 생각을 하고 갓길 쪽을 쳐다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비에서 또 전방 100m 직진입니다. 전방 100m 직진입니다. 전방 100m 100m 직진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옆에서는 알았어 나 좀 걸려 직진입니다 100m 그리고 노랫소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똑같이 난리도 아니다 이거. 이게 다 겹치면서 들리는 걸 듣고 있는데 진짜 머리도 어지럽고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러다 사고 나면은 죽는다. 이거는 빨리 차부터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오른쪽 갓길에 세우려고 시선을 옆으로 돌렸는데 똘비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똘비를 쓱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 지금 이 소리들이 다 스피커가 아니라 똘비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였어요. 고개를 막 렉 걸린 것 마냥 앞뒤 좌우 위아래로 사방팔방 막 삐걱대는데 저는 살면서 이 사람의 입이 그리고 머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이걸 애시당초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나. 세 가지 소리를 한 입으로 겹쳐서 다 내고 있는데 그 순간 얼어붙어서 갓길로 가려던 것도 있고 진짜 멍하게 똘비한테 시선이 꽂혀가지고 쳐다보면서 차선 그대로 멍 때리고 일단 가고 있었어요. 뭔가 홀린 듯한 느낌이었고 이게 뭐지?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얘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가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빵 하면서 쌍라이트 막 깜빡이고 빵빵빵 거리면서 엄청 큰 화물차가 가깝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일단 그대로 차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떤 엄청 막 큰 화물차에서 비상등을 딱 켜시고 아저씨가 내려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더니 차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는데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침착하게 딱 말하시는 거예요. 진정하시고 학생 뒤에 좀 돌아봐봐. 그렇게 뭐야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뒤 돌아서 제 시선에 보였던 건 표지판이었어요. 사고 다발 구간, 전방 추락주의 절벽 구간. 정말 그 시끄러운 소리 다 견디면서 뒤에 달려오는 그 차 그냥 무시하고 갓길 쪽으로 제가 한 50m만 더 직진을 했으면 저는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을 했을 거예요. 시들모 참여 못했지. 그쵸. 근데 진짜 그때 알고 보니까 거기는 5km 직진이라고 나왔었는데 직진 도로도 아니었고 심지어 제가 그 차를 세우려고 봤던 곳은 그 갓길도 아니었고 그 표지판 너머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둠 그 자체였어요. 낭떠러지. 그거를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멍하니 거기를 쳐다보고 서 있는데 아저씨께서 일단 위험하니까 진짜 갓길 쪽으로 거기 가리키면서 일단 정신 차리고 차부터 옆으로 빼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차를 옆으로 빼려고 문을 열어서 차를 탔는데 조수석을 봤는데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정말 똘비를 태우고 오긴 한 건가? 아니 그 전에 이 아저씨는 정말 사람이 맞기는 한 걸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고 의심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차 운전석 문은 그냥 열어둔 채로 갓길로 빼서 운전석에 걸터 앉아서 그냥 땅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께서 터벅터벅 오시더니 이거 보아하니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걸로도 보이지는 않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일 가까운 휴게소 조금만 돌아가면 있으니까 거기서 쪽잠이라도 좀 자고 나서 가는 게 좋아 보인다고 급하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저씨조차 의심되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건데 거기를 돌아가라고? 왜 날 거기로 보내려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차 문 닫고 시동을 켜서 똘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몇 번을 하고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해서 한창 놀고 있는 애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자마자 아이 왜 이렇게 늦냐, 언제 오냐, 빨리 와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는 나 잘 가고 있어, 야 근데 똘비 아니다 하고 얼른 갈게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 전화를 받던 친구가 네. 야 맞다, 야 옆에 똘비 좀 바꿔봐, 안 자고 계속 노래 쳐부르면서 얘는 왜 전화는 안 받냐, 좀 바꿔봐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생각 정리가 되고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첫째, 똘비는 지금 여행 목적지에 있지 않다. 둘째, 그리고 똑같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예. 세 번째, 그리고 이놈들은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조수석에서 똘비의 목소리를 내 핸드폰을 통해 듣고 있다. 뭐야? 그렇다면 나는 정말 똘비를 태우고 온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일단 휴게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생각을 했고, 차를 돌리는 곳에 가서 차를 돌려가지고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반대 차선 앞쪽에 빛이 엄청 반짝반짝 하는데 구급대 경찰 사이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똘비가 번뜩하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제발 똘비 너 아니어라. 사람만 있어라 제발. 생각하면서 속도를 낮춰서 옆을 봤어요. 지나가면서 옆을 보는데, 근데 그곳에는 이제 무슨 사고인지 화물차 같은 게 완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급대원분들은 부상자 수습하고 이런 걸로 보였는데, 그거를 보면서 지나가는데 확실하지는 않았는데, 분명 좀 전까지 나 막아주고 화내던 그 아저씨처럼 보였어요. 예. 그거 보면서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도 역시 사람은 아니었나 보네. 느낌이 틀리지가 않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생각하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똘비 찾아야 돼, 이것만 생각하면서 속도를 올렸어요. 그렇게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진짜 구역이 있잖아요. 그 휴게소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쪽 구역이 있고 반대 구역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문 다 박차면서 소리치면서 똘비를 찾았어요. 야 나와 어딨어 하면서 막 그렇게 찾다가 제일 구석진 곳에 무슨 청소도구함 같은 건지 아니면 그 무슨 되게 어두운 문 같은 게 하나가 보였어요. 저긴가 하고 나서 화장실 다 열어봤는데 없으니까 거기 문을 가서 마지막으로 딱 열었는데, 거기에 쓰러져 있는 똘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정신 차려 하면서 뺨 막 때리면서 깨우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업고 차로 가자, 차에 태우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차로 업고 나서 조수석에 눕혔어요, 얘를. 그리고 여행지에 가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의 상황들, 자초지종 있었던 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던 중에 전화 너머로 듣고 있던 다른 한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뺐더니, 야 카나 너 거기 휴게소 어디라고 했지? 딱 말하길래 여기 돌비 휴게소야 말했더니, 야 일단 거기서 빨리 나오고 너 다른 길로 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동을 걸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서 가면서 통화를 이어갔어요. 예? 야 나 네 말대로 지금 돌아서 가고 있는데, 야, 왜 그래? 여기 뭐 아는 거 있어? 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뭐 자기도 괴담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으면서 검색하다가 인터넷에서 봤어서 기억하는데, 정확히 네가 있던 그 휴게소랑 네가 아까 말했던 그 교량 거기가 언급이 됐었다고. 예? 거기서 예전에 엄청 진짜 큰 추락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때 버스가 5m 아래로 추락을 했는데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었다더라. 예. 근데 거기 휴게소랑 거기랑 거리도 가까운 정도고,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도 많고 사고가 많았다고 봤었다. 되게 미스테리한 일도 많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벗어나길 잘했네 생각하면서 옆을 딱 봤는데, 네. 똘비도 다행히 정신이 들었는지 순간 확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도 그냥 저는 아까가 생각이 나니까, 야 똘비 괜찮냐? 이렇게 물었는데 똘비가 말하기를, 야 나 꿈 꿨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꿈이지, 꿈이 맞지, 맞아 하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앞에 보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똘비가 야 진짜 엄청 무서웠다고 들어봐 하면서 꿈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설마. 진짜 신기했다고, 지금 상황처럼 이어진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똘비 시점입니다.
야, 내가 꿈에서 너랑 이렇게 가다가 휴게소 들르자고 해서 와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막상 갔는데 일 보는 게 좀 힘들어서 나와서 일단 담배를 하나 피고 다시 갔다 와야겠다 생각하고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너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도 화장실 가려나 보다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담배를 쓱 이러고 피고 있다가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장난이나 한번 쳐볼까 하고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어. 근데 화장실 불도 안에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이상하다. 약 하나 하면서 계속 부르는데도 이게 대꾸도 없고 뭐 그러다 내가 너 찾던 곳에서 반대편 구역에서 네. 뭔가 이 인기척이랑 흥얼거리는 뭐 노랫소리 같은 게 갑자기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거기 있었냐? 하고 가서 어디 있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가 4번째였나? 아마 그럴 거야. 거기 칸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들어봤더니 너가 안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안에 있으면 대답을 하지 왜 말을 안 해 임마 하고 말을 걸었는데 이게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문 잠금 장치만 갑자기 딸깍 하면서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나오려나 보다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서 한참 기다리다가 이상해서 문을 천천히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순간 너무 무서워서 막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주차장에 네 차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절부절하면서 너한테 막 전화를 했어. 근데 여기서 네 벨소리가 방금 내가 나온 화장실 안에서 들리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도 일단 이거는 확인은 해보자 생각하고 천천히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아무리 찾아도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분명히 소리는 화장실 안에서 나는데 그렇게 한참 뒤지다가 제일 구석진 곳에 있는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안이 어두워서 그런지 검은 사람 형체들이 다 똑같이 얼굴을 파묻고 무릎을 끌어안고 쭈그린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무서워서 얼어있는데 사람이 여러 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이게 어두워서 그런 건지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눈이랑 코가 없는 거야. 입만 있었는데 그 입으로 핸드폰 벨소리를 내고 있더라고. 그걸 보고 우와 하고 놀래는데 갑자기 그 벨소리를 내면서 한두 명이 점점 일어나는데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정신을 딱 잃었는데 그러고 딱 꿈에서 확 깼는데 내가 차에서 지금 이러고 있더라 하면서 너무 생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을 했죠. 예. 그거 꿈 아닌데? 꿈 아닐 텐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어쨌든 잘 다른 길로 와서 안전하게 여행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고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일단락이 됐어요. 이야. 예. 네. 근데 또 다음날 같은 경우에 또 친구들과 여행지에 있으니까 술 한잔 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제 그 사건 얘기가 나오게 됐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때 문득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검색을 했는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고 발생 연도가 제가 태어난 연도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때 차에서 계속 반복되던 한 소절 그 노래 있잖아요. 예. 그 노래가 일본 노래인데 엑스제팬의 Say Anything이라는 노래인데 예. 근데 이 노래도 1991년 제가 태어난 해에 발매된 앨범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 좀 그랬던 게 차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노래 가사를 찾아봤어요. 그거를 찾아봤는데 그 가사가 Close your eyes and I kill you in the rain. 눈을 감아 비 오는 가운데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런 노래가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와, 딱 맞아 떨어지네. 네,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뭔가 너무 딱딱 맞아서 소름이 막 돋는데 그때 또 하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에이씨 설마 이건 아니겠지 하고 큰 사고가 있었던 그 일어났던 날짜를 한번 음력으로 바꿔봤어요. 예.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뭐야? 그리고 제가 똘비와 그 친구들과 계획했던 그 여행의 목적은 저 생일 파티 겸 떠난 여행이었어요. 와.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태어난 날이 뭐 생을 마감하는 날이 될 뻔했던 네, 이런 사연이 있어서 오늘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생일이 제삿날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아직도 소름 돋아요. 근데 이번 이야기는 그 각자의 시점도 너무나 섬뜩했고, 그리고 네. 저희가 이게 어딘지 뭐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얘기를 안 하는 게 유가족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언급을 특정지어서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댓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들려주신 또 레전드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포커즈 칸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길 운전에 또 야간 운전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